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켜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참 시장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좋은 소식보다는 계속적으로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들려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고, 이런 속에서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익히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다 대고 뭐 더 안 좋은 이야기, 더 힘든 이야기를 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시장을 좀 이렇게 관망하면서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에 집중하느라고 이렇게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또 근황은 또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겠고, 또 이런 시절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이런 부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시간을 내서 이렇게 아침에 영상을 켰습니다. 늘 살던 대로 살고 있고, 아침에 일찍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제 루틴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처럼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과의 미팅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금융사 쪽이나 아니면은 좀 더 시행사 쪽이나 뭐 설계사무실 쪽이나 뭐 이쪽 관련된 조금 더 상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경청하려고 하고 있고, 흐름을 파악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위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보면 대부분 뭐 그래도 좋아지지 않겠냐,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는 언제라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은데, 이대로 가다가는 뭐 전체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굉장히 많이 포착을 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분양을 받아놓고 투자를 하시려는 투자를 했던 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어떤 이제 외적으로 들려지는 소리들이 다 이렇게 악재들만 계속 터지다 보니까 이제 곰곰이 보더라도 거의 패닉 상태로 가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좀 움직이고 급하게 움직이고 서두르고 하던 것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되어질수록 사실은 시장은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냉정한 시장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사실은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 그런 구도로 앞으로는 분명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의 판단이기도 하지만 또 각자의 성향이기도 하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늘 안 좋은 소리,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뉴스들만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좋게만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기회와 또 그 중에서도 충분히 여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좋게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의 전체적으로 투자 성향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가름하는 그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시장에서도 자기가 투자한 거고, 자기가 책임지고 들어갔고, 자기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들어갔기 때문에 끝까지 담담하게 버티고 그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가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부안해동하고 움직이고 손해를 감수를 하고 요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올해 50이 됐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사실 사회생활을 제가 일찍 시작했습니다. 95년도에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IMF 어려운 시기를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겪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리먼은 이 지식산업센터 업계에 있을 때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들을 다시 겪고 나서 다시 경기가 올라가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두 번에 걸쳐서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버틸 수 있는 여력인 것 같아요. 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지금 지식산업센터 시장에 기존에 진입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 여력이 있어서 진입했던 거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바람에 의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만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좀 다급한 마음에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없는 돈을 쪼개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버텨내기는 쉽지 않은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또 변해가는 속도가 기존보다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상승에 올라가는 것도 코로나 어떤 여파로 인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시장의 상승처럼 급격하게 올라갔지만, 지금 떨어져서 다운되고 악재가 쏟아지는 것 또한 단 한 번도 이 정도까지 과하게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참 일반 사람들의 투자자들이 이거를 스탠스를 잡고 냉정한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방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주변에 조금만 둘러보면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시장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제 페이스북에 2줄짜리 글을 하나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래도 조금 여유 있고 그 다음에 좀 자금적으로 여유 있고 부자들이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그널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없는 사람일수록, 또 없는 상태에서 투자한 사람일수록 비관적으로 보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사람을 최근에 만나보면서 느끼는 것들인데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다는 것들도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분분하게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이 사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시장에 이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회가 많아요. 예, 또 제가 이런 기회에 저는 한 2번 정도의 굉장히 큰 돈을 또 벌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저한테는 절대 나쁜 기회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런 시기를 또 잘 넘어가면 분명히 기회는 돌아오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전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뉴스로 인해서 부안이동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조금 더 오래된 사람으로서 이런 시장을 좀 더 봐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생각했던 것처럼 가지 않아요. 그렇게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금방 뭐 경제가 망가져서 없어져 버릴 것 같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고 사람이 해나가고 사람들끼리의 이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세상이 정말 얽히고 설켜서 돌아가요.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망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근데 너무 어떤 지표나 현상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한다 그래서 뭐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태까지 영상을 하면서 제가 뭐 물건을 팔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뭐 시장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염려스러운 거는 이미 투매 현상이 나왔거든요. 이미 투매 현상이 나오면 한번 여기저기서 마이너스로 나오고 투매 현상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절대 안 팔립니다. 이제 만약에 투매가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은 더 얼어버리고 사려는 사람들이 스테이 해버립니다. 절대 사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리먼 끝나고 나서 2011년, 12년, 13년 아파트 투자들 하셨으니까 그때 봐보세요. 계속 투매 나오고 계속 저가로 나오고 하지만 안 산다니까요. 거래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그 전초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투매 나오기 전초전까지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손해를 보고 투매를 해서 엑시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만 엑시트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가시권으로 어떻게 나온다고 치면 이제는 사는 사람이 안 삽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면 나쁘지 않거든요. 사는 사람도 고민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더 떨어지고 저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더 마이너스를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안해동하고 움직이고 못 버티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게 더 악영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참 내년 시장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변수가 많은 시장입니다. 이 변수로 인해서 어떻게 나타날지. 근데 고무적인 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2019년 8월 달에 영상을 만들 때, 그때 유튜브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도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2년 사이에 올라가긴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말에 항상 늘 기존은 똑같은 게 뭐였냐면, 그래도 기업이 찾을 수 있고 좋은 곳들, 기업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곳들을 선택을 해라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저는 기준점이었습니다. 기준점.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는 기준점을 늘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라.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곳을 선택한 건물들은 다 연착륙하고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곳들이 지금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결이 될 만한 지점에 해결이 될 만한 물건을 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너무 많이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물론 금리가 올라가서 이걸 임대를 맞추면 마이너스인데 어떡하냐. 여러분들한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본인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누구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금리가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대한민국 금리가 2% 언더, 1%대 금리를 받고 대출 금리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를 상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수익을 받았던 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냐고요? 지금 금리가요, 정확하게 리먼이 끝나고 나서 2011년, 12년, 13년 요때 금리하고 비슷해요, 지금 금리가. 그때 당시에도 이 정도 금리 갖고는 수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가격적으로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부동산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에도 충분히 그런 시장으로 움직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당 기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너무 염려하면서 세상을 살지 마세요. 그래서 득될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득될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된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제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제가 어떤 위안을 드리고자 사실은 영상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시장을 냉정하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영상을 켜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참 모두 다 힘든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절입니다. 이런 거를 예상했던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굉장히 상위 레벨의 사람들을 만나봐도 한 번도 이 정도까지를 예상하고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그것 또한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절대로 속단하지 마시고, 어떤 대외적인 부분으로 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시장을 면밀히 보면서 차분히 대응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올해가 11월 8일 벌써 이제 2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세상은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